네, 반갑습니다. 정국진TV 정국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건데, 제가 뭐 하는 놈인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유튜브 말고 또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새벽 동안 그 주작감별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저작권 문제 없이 올릴까라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작감별 영상을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저의 뭐 직업이라던가 그런 건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오피스텔인데요. 사실 제 집은 원래 해운대 그 마린시티라고 부산 사람들은 알 텐데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차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맞다, 이쪽이다. 차에 가서 자세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차가 3대가 있는데, 일단 주로 이거 타고 다니거든요. 이걸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저기 보시면, 그쪽 보시면은 이제 짐칸용? 짐차용으로 약간 저런 RV차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 타시죠. 그리고 이제 차가 한 개 더 있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포르쉐의 박스터라고 있어요. 박스터라고, 제가 예전부터 뚜껑 열리는 차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박스터를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라서 탈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 있는 주차장에 넣어놓고 요즘은 거의 못 타고 있어요. 이게 소프트 탑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은근히 조금 추운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거의 이거 많이 타고 다니고, 봄, 가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많이 타고 다니고, 뭐 이제 짐 옮길 때나 그럴 때는 하얀색 차 그거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이 여기인 이유는 딴 거 없이 그냥 학교랑 사무실이랑 가까워서 여기를 구했어요, 일부러. 예, 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맨날 유튜브 촬영하고 하루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을 머무르는 사무실은 여기거든요. 이 건물이에요. 여기라서 진짜 걸어와도 한 1분? 아니면 30초? 뛰어오면 진짜 30초 만에 뛰어올 수 있어서 사무실이랑 집이랑 엄청 가깝죠. 가깝고, 이제 여기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면 바로 학교거든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라서 이렇게 집이랑 사무실이랑 학교랑 가까이에 있는 걸 좋아해서 구하다 보니까 저길 구했어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원래 집은 해운대에 이제 마린시티라고 돈을 좀 모아서 거기에 이제 집을 샀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지금 한 2년, 3년간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학교를 이제 틈틈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집도 이제 학교 근처로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래 그 아파트는 전세를 줬어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일단 대충 뭐 재산 상황? 그런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게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차랑 집이랑 일단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제가 쇼핑몰을 한다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제가 뭐 동업 형식으로 같이 하는 가게가 좀 돼요. 한 1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운영 방식은 좀 이따가 이제 이동하면서 알려드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 옆에 있는 아는 동생이랑 같이 또 동업하고 있는 그 밥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이렇게 가게를 들리거든요. 화요일, 수요일은 5개씩 들리고, 목요일은 4개. 목요일은 동선이 조금 가게들마다 멀어서 4개만 돌 수 있고, 이제 화수는 그래도 비슷한 지역끼리 동선을 짜다 보니까 5개까지는 들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수목은 거의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가게들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제가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또 영상도 새벽에 찍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금요일은 최대한 이제 뭐 사람 만나는 거나 미팅이나 이런 건 다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잡습니다, 저는. 그렇고 딱히 제가 뭐 술 같은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동대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는 또 거래처에 주문을 넣어야 돼서, 하여튼 뭐 낮에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밤에는 뭐 그렇게 생활하고 새벽에 편집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되나? 네, 여긴데요. 여기가 이제 아는 동생이랑 저랑 1대1로 지분 놓고 하는 데인데, 이제 혼밥 쪽들 위해서 이제 내 왔대 동현아. 네, 오셨어요.
오케이. 동영 확인했다. 네요. 이제 어떤데, 이제 방학하니까? 사람 좀 없나? 조금 조용하네요. 맞지? 배달은 어떤데? 배달도 그냥 평균. 괜찮아? 생각보다 우리 많이 안 줄었네, 배달은. 네, 배달은 맞다, 그러면 먼저 주말에 보는 거 알지? 네. 그때 그럼 보자. 안돼. 네. 이렇게 그냥 매출 확인할 게 있어서 왜 매출 확인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그리고 여기는 배달 전문점이라서 따로 뭐 상호가 나와 있진 않은데, 이제 배민에서 배달 좀 볼게요, 형님. 여기가 지금 생긴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리뷰는 어때요, 형님? 요즘 반응 좋아요? 리뷰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지. 우리 보면은 한 4.9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이제 배송 시간, 기사님들이 너무 피독전이 그런 거 말고는 뭐 맛에 대해 아직 이벤트 하고 있는 중, 리뷰 이벤트? 손님들 리뷰 올려주시면 우리가 뭐 상의자나 오케이, 괜찮네, 형님. 가볼게요, 형님. 네. 고하고 네, 수고 많이 계십시오. 그렇죠. 하나 수고해. 갑니다, 형님. 수고하세요. 네. 형님. 네, 수고하세요, 형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형님. 네. 이렇게 다니면서 일주일간 매출 보면서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가게를 14개를 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다 이제 각각 사장님이 따로 있어요. 14명의 사장님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사장님들이랑 저랑 이제 1대1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50대 50으로 이렇게 돈을 태워서 이제 가게를 차리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매출을 확인하는 게 1매출에 10%씩 매일 입금 받습니다. 원래는 사장님들이 뭐 형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14명의 어떤 제 지인들인데 매출의 10%를 매일 입금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게를 돌 때는 아무리 이렇게 믿는다 해도 그래도 이제 사람이 혹시나 뭐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까지 보내주신 그 금액들이랑 그 포스기라고 하죠, 실제 매출, 기계에 찍힌 매출이랑 입금액이랑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근데 뭐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한 번씩은 또 오버해서 입금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건 또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그냥 서로 그렇게 실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매출의 10%를 받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음식점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는 식재료 비율을, 그러니까 뭐 원재료라고 하면 원재료 비율을 한 30%에서 40%, 근데 저희들은 최대한 코스트를 35%는 안 넘기는 쪽으로 해요. 그럼 이제 33%를 잡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3%, 그러니까 3분의 1은 원가, 어떤 제품의 원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직원들 월급이나 아니면 공과금, 월세 이런 걸로 이제 또 쓰고, 나머지 3분의 1을 들고 가는 건데, 원래 같으면은 이제 지분이 1대1,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 제가 뭐 한 16.5, 17% 매출에 그 정도를 들고 가는 게 맞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가게에 맨날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뭐랄까, 가게에서 이제 직접 관리하시는, 가게에 있으면서 뭐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고 관리하는 이제 사장님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죠. 사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실 거고 매출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출의 한 10%만 가져갑니다. 그럼 그분이 뭐 나머지 23% 가져가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또 그 중에서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뭐 세금이나 또 이제 본인 인건비 뭐 이래저래 또 그냥 10% 가져가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굳이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낸다고 해서 뭐 돈을 뭐 얼마나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가져가는 건 존중해줘야지 좀 더 길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가게를 뭐 14개를 다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냥 그분들 더 드리면은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게 좀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가게를 지분 1대1로 투자하고 매출의 10%를 가져가는 걸로 잡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10%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매장에서 직접 이렇게 뭐 음식을 한다거나 직접 이렇게 일을 안 할 뿐이지, 제가 가진 어떤 마케팅적인 어떤 스킬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은 각 매장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쓰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필드에서는 이제 각 사장님들이 직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이제 노동을 하지만 저는 가게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마케팅을 진행하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작업을 제가 이제 오피스에서 하는 거라서 그분들도 불만이 없어요. 사실은 저랑 같이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저랑은 지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15번째 가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게는 지금 저랑 한 3번째인가 4번째 가게를 같이 하고 있는 형님이랑 지금 또 가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가게에 어떻게 보면 직영점, 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형님 가게는 지금 해운대에 있는데 2호점은 이제 서면에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집기 넣고 하면은 한 2월 초쯤에 오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매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형님이랑 저랑 50대 50으로 이제 첫 번째 매장에서 저희들이 정확히 말하면 그 형님이 키웠죠. 그 형님이 이제 키운 점장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해운대점 맞고 그 형님이 이제 서면에 처음에 오픈할 때는 그래도 오너의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분이 서면 가서 2호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안 해서 좀 놀라실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은 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공식이 사실 뭐 매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월 매출 3천만원 정도면은 거의 3분의 1 공식이 잘 맞고요. 그러니까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정도가 뭐 원가 비율, 원가 정도로 들고 그리고 3분의 1이 뭐 공과금이나 뭐 월세나 직원들 월급 그렇게 들고 나머지 3분의 1을 저랑 그 사장님이랑 같이 나눠 갖는 구조인데 매출이 좀 적으면 매출이 좀 작으면 저희들이 가져가는 게 좀 적어지고 같은 가게에서 매출이 많아지면 월세는 그대로고 공과금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인건비도 매출에 비례해서 한 명씩 더 고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만큼 인건비가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한 4, 5천 넘어가면은 이제 3분의 1 법칙은 좀 깨져서 공과금이랑 인건비 부분은 좀 더 비중이 줄어들고 어차피 원재료값 원가는 팔리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 거의 뭐 비율 비싸게 나오고 이제 공과금이랑 인건비 쪽에서 줄어든 비중이 이제 저희들 순이익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고깃집이고 여기 잠시 이제 세워놔야 돼서 금방 확인하고 나올 거라서 잠시만 세워두겠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가볼게요, 형님. 네. 도와주십시오. 가게요, 형님.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가게에 어떻게 보면 투자? 그런 느낌으로 같이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왜 전문 분야가 없이 왜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벌리냐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가게를 뭐 여러 개 돌리는 이유는 뭐 물론 당연히 수익도 중요하겠죠. 이제 제가 투자한 거 대비 수익도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각 사장님들이 거의 이제 예전부터 저랑 알고 지내던 뭐 친구나 형님들, 동생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분들도 예를 들면은 뭐 주방일 오래 하시다가 이제 돈 모으고 해서 가게를 이제 내고 싶은데 뭐 자본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럴 때 뭐 제가 좀 같이 해가지고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이템 자체를 같이 서로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이제 매번 상황이 달라요. 매번 각 가게마다 스토리가 달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한 개 집중 못하고 노조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가게 운영은 각 사장님들이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전문성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업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알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각 사장님들이고 저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제가 관심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배달 전문점이면 배달 전문점, 뭐 술집이면 술집, 아니면 한식점이면 한식점, 그리고 고깃집, 뭐 카페, 맥주 뭐 이런 등등의 가게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저도 각 가게에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각각 업계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높아지고 뭔가 딥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골고루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템의 어떤 장점이나 이 아이템의 특징과 이 업종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콜라보해서 또 새로운 어떤 퓨전 느낌의 가게를 만드는데도 아이디어가 많이 도움 되거든요. 굳이 뭐 고깃집이면 고깃집답게, 아니면 뭐 카페면 카페답게, 그런 거보다 요즘에는 이제 서로 느낌을 믹싱해서, 물론 막 과하게 믹싱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포인트 같은 것들은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제 각각 가게를 조금씩 알고 있는 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한다는 생각 반, 그리고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장사나 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뭐 같이 이렇게 제가 좀 경제적으로 같이 보탬이 돼서 또 같이 하자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게가 이 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같이 하는 가게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 몰랐는데, 사실 뭐 5개까지 됐을 때 결론은, 제가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다양한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메리트, 지금 아직 제가 어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배워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랑 인연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의 어떤 경제적인 뭐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볼 수 있어서, 물론 제가 뭐 아무한테나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랜 기간 봐오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뭐 정직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어디 다른데 강연을 가서 이제 말을 할 때도 이쯤 되면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초기 자본금 이걸 어떻게 모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 스스로가 뭐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14개 정도의 가게에 투자한다는 게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돈이 있다는 거는 좀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부터 장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점상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쌓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한 뒤에 그때 한창 이제 페이스북이 뜰 시기였거든요. 2012년도 13년도니까 이제 한창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넘어올 시기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관해서 막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페이지도 운영하면서 좀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도 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 주변 상권에 있는 사장님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그분들 가게도 홍보해주고, 학생들한테는 뭐 이벤트도 하고, 무료 시식권이나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벤트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 안에 있는 여러 가게 사장님들이랑 두루두루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모 치킨집 사장님이랑 또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연이 돼서 알고 지냈는데, 이제 그분이 좀 이제 제가 그때 대학생이고 그랬는데도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같이 좀 일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빨리 학업을 마칠지 아니면은 도전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은 다음에 학업은 그 뒤에 마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했고, 그렇게 이제 그 사장님이랑 저랑 초기 멤버로 그 치킨집을 프랜차이즈화를 시켰어요. 그래도 그 치킨집이 저희 그 학교 앞에서는 엄청 잘 됐거든요. 그래서 한창 그 사장님이 뭐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거에 좀 약간 목말라 하셨는데, 프랜차이즈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본인은 조금 젊은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창 생기던 게 뭐 SNS 이런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 조금 관심이 있고 잘하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오프라인 쪽으로 영업이나 뭐 그런 거 위주로 일을 하셨고, 저한테는 이제 마케팅이랑 홍보 같은 거 그쪽으로 맡기셨어요. 그래서 뭐 창업 박람회 같은데 나가서 점주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때 그 사장님의 어떤 현재 가게, 잘 되는 가게의 매출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SNS 뭐 홍보 마케팅 이런 역량들을 또 이제 어필하면서 점주분들을 설득한 거죠.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이랑은 다른 메리트를 드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좀 잘 풀려서 점주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00~400개? 여러분들도 이름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300~400개 정도 깔렸고, 아직까지 제가 뭐 거기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사장님이랑 같이 시작하고 한 100개 정도까지는 같이 깔았어요. 저도 필요하면은 영업도 다니고 그렇게 점주들 모집하고 하면서 한 100개까지는 깔다가, 저도 이제 너무 그쪽 프랜차이즈 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그 업종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가서 이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좀 이제 다른 업종, 다른 사회, 다른 세계를 또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래도 같이 할 때 약속해 주셨던 지분을 또 고맙게도 챙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수익을 이제 받고 스톡 옵션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행사해서, 사실 그게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사장님이 그렇게 챙겨줄게 라고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거 뭐 1% 2% 안 주려고 막 서로 싸우고 소송도 가고 막 그러던데, 그래도 제가 남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알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현금을 좀 손에 쥐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마린시티에 아파트도 한 개 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봐도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엄청 착실하고 뭐 정직하고 좋은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20살 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도 조리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요리에 좀 약간 열정도 많고 재능도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비용 때문에, 창업 비용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처음에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저랑 사업을 시작한 걸 계기로 그때 이후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늘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결론은 초반에 모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또 열심히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톡 옵션으로 현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럼 누구는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건물 같은 거 한 개 사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더 좋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좀 재미도 없고, 물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장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이나믹한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서 건물 가지고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젊을 때 이쪽으로 많이 경험해보면서 저의 어떤 레벨, 어떤 그런 걸 높이고 싶어서 지금은 이렇게 필드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뭐 가게를 14개 정도 관리하고 뭐 이렇게 또 하면은 얼마나 버는지가 사실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략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 하루에 한 300~400만 원 정도는 이제 저한테 정산이 돼서 입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300~400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1억 정도는 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세금 신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원래 오늘 5곳을 가야 되는데 지금 3곳만 가고 지금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2곳은 다음 주에 이제 2주치를 한 번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로 미루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잠깐만요. 오늘 영상 찍으면서 처음으로 렌즈를 보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저의 직업,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일하면서 밤에는 또 영상 찍고 편집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아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유튜브에 영상이 잘 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가게들을 돌아다니는 날이라서 화수목은 좀 바쁘고 그래서 편집이나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좀 부족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앞에까지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주작이에요. 네, 좀 허무하시죠?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제가 전에 구독자 5만 명 달성 기념으로 뭐 어떤 걸 하면 좋겠냐라고 막 이렇게 여쭤보니까 댓글 반응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이제 국진님이 주작을 한번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길래, 사실 처음에는 별로 안 땡겼는데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주작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앞부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것까지 안 보고 중간에 끄신 분들은 아마 아직까지도 제가 뭐 가게 14개를 관리하고 뭐 하루에 300만 원씩 벌고 한 달에 1억씩 버는 그런 놈으로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놈 아니고 철저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에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 주작을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뭐 누구를 저격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보다 보면은 막 어떤 분야에 뭐 전문가란 사람, 자기가 전문가인데, 아니면 내가 왕년에 뭐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서 뭐 그런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돈 자랑도 아니고 그냥 뭔가 한 번씩 보면은 유튜브에 살짝 이젤이 있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뭐 누군지 뭐 사실 저격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보이길래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너무 그런 분들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인증을 하신 분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 보면은 인증이나 자기 어떤 능력, 역량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냥 다들 그냥 믿는 것 같아요. 뭐 주식이면 주식, 뭐 어디면 뭐 각 분야마다 그런 유튜브
유튜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모든 유튜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의심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멘트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진짜로 돈 많이 버는 놈인 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 요 네모난 영상 속에서 사람을 속이는 거는 엄청 쉽거든요. 제가 갔던 가게들, 이 차까지도 저도 지금 빌린 거예요. 아는 형님한테. 이것도 빌리고, 가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거기 가게 찾아가서, 뭐 지인들 가게겠죠? 지인들 가게 찾아가서, 형님 저 이거 이런 영상 찍고 있는데 좀 이제 그럴싸하게 연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동생, 내가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연기 한번 해줘. 촬영 좀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받고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고 속일 수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본인이 좀 이제 판단을 하고 거를 건 거르고, 뭐 어떤 팩트 체크든 뭐든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유튜버 전문가, 유튜브 재벌, SNS 재벌 이런 거에 너무 매료돼서 그분들을 막 이렇게 맹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까지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몰락,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실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고 포장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류의 주작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찍는데 도움 주신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가게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차 빌려주신 형님까지도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차는 지금 반납해야 돼서 일단 차 안에서 찍는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혹시 제가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그 사무실에서 원래 제가 영상 찍는 그 장소에서 다시 영상을 켜던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작감별사의 주작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속으신 분들이 있다면 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허무하셨나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은 한 90% 이상, 아니 99% 이상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허구예요. 그냥 제가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만 그냥 주르륵 뱉은 다음에 편집한 거예요. 사실 저 영상을 찍을 때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뱉었습니다. 막 뱉었고, 그리고 전날 밤새고 이래서 그냥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래저래 뭐 주워 들은 거 그런 것들 막 섞어서 짬뽕으로 그냥 내뱉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요. 현실은 뭐 한 달에 1억? 말도 안 되고, 오히려 빚도 있어요. 빚도 있는 아주 불우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제가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와 댓글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저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 주작감별 컨텐츠를 어떻게 할지 한참 고민 중이었는데, 지금은 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떠올라서 한번 그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주작감별사 컨텐츠들도 차차 다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끊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는 진짜로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구독자 5만 명 달성 기념 미션은 마무리했고요. 좀 늦었지만 5만 분 이상 저를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튜브 곳곳에 숨어있는 그 사기꾼스러운 사람들을 좀 조심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뭐 어떤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서 현명하게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피해 없이 재밌고 유익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찍었어요.